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간만에 신차 소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쌍용의 토레스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일단 손 빠르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을 텐데요. 토레스의 출시일은 다음 주 월요일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딜러분들 사전 계약 받으시고 자료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쌍용 토레스 이 한 편에 다 담아봤습니다. 토레스의 실내부터 가격, 재원까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공식 공개된 실내 이미지부터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SNS에 올라온 다른 사진들도 많으니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2열과 트렁크 사진입니다. 풀플랫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간의 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차박을 하실 때는 추가 평탄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2열에 송풍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에서 보았던 공기청정기도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공조 시스템 사진인데요. 약간 아우디 같지 않나요? 쌍용답지 않게 물리 버튼을 최대한 지양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터치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오른쪽 위에 보세요. 저거 차선 유지 보장 아닙니까? 아니 이게 계기판에 안 나오고 여기로 나온다고? 아 이건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펫이야. 야 이게 아마 12.3인치 디스플레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큼지막한 게 역시 쌍용답습니다. UI도 꽤 세련돼 보이고요. 그 옆으로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살짝 보입니다. 다음 사진은 계기판입니다. 구성이 조금은 어색한 것 같은데 내비 화면은 계기판에서 지원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기존 쌍용차들을 보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디펜더 느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공개된 실내 사진, 스티어링 휠과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쌍용에선 이런 레이아웃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잘 어우러진 느낌입니다. 저 스티어링 휠은 렉스턴 거를 그대로 가져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패들 시프트도 적용된 게 보이고 그리고 외관을 살펴보면 티저 때부터 꽤나 와일드한 맛이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스타일은 현대적이지만 견고해 보이는데요. 수직 라디에이터 그릴이 터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후면은 토레스의 테마를 클래식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오프로드 색채가 강렬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앞모습에서는 지프가, 뒷모습에서는 레인지로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토레스. 과연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토레스는 코란도와 렉스턴 사이에 포지셔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코란도의 전장이 코란도 이모션을 기준으로 4465mm이고 렉스턴의 전장은 4850mm니까 토레스의 전장은 이 중간급인 4700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고는요? 코란도가 1630이고 렉스턴이 1825니까 이것도 중간인 한 1700mm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벌써 설립된 이 동호회를 비롯해서 유튜버 대부분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수치는 이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타 브랜드 대비 꽤 헤비한 몸집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중형에 다다르는 거의 중형급으로 볼 수 있는 준중형 크기가 될 것 같은데요. 코란도가 중형에 대응하기엔 조금 작았고 렉스턴은 또 너무 크니까 그 사이를 메꿔주는 크기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크기 포지션이 나왔으니까 가격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원래 이 파워트레인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는데 파워트레인 얘기는 조금 기니까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렉스턴의 가격은 3,700부터 시작입니다. 코란도는 2,250부터 시작이고 풀옵은 3,600만 원입니다. 티볼리는 1,660부터 시작이고요. 풀옵션은 3,000 정도 하는데 쌍용의 가격 정책도 이 위아래급이 살짝씩 이렇게 물려있는 타입입니다. 그렇다면 토레스의 시작가는 포지션상으로는 코란도와 렉스턴 사이 급이면서 묘하게 코란도와 겹쳐야 하는 급이니까 시작가는 코란도보다 높고 풀옵은 코란도보다 높되 살짝 겹쳐야 한다는 건데요. 크기도 투싼 스포티지보다 크게 갈 거니까 시작가도 투싼 스포티지보다 살짝 높게 책정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시작가는 못해도 2600에서 2700 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풀업은 3500에서 3600 정도로 잡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풀업 기준 투싼 스포티지와 소렌토 산타페 간의 가격 상충점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 현기 그 돈 시에 머리 아파할 때 또 다른 옵션으로 애매하게 큰 QM6 말고 확실한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맞는다면 이번 쌍용의 가격 정책은 정말 숙고가 많았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트레인 예상입니다. 13일부터 사전 계약이 실시되는 토레스의 파워트레인은 심플합니다. 아마 1.5 가솔린 터보 모델로만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수출용은 2.0 자연흡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쌍용 뭐 상황도 상황이고 또 내연기관 신규 파워트레인의 개발은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기피되고 있는 추세라서요. 코란도 기준으로 튜닝만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 175에서 180마력 정도까지는 마력 상승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170마력에 6단이 들어가서 2륜 기반으로 4륜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공해차 인증도 획득돼서 3종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란도도 전기차가 나왔는데요. 토레스는 전기차가 없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해외 자료인데요. 토레스가 U100이라는 코드네임으로 전동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토레스의 기본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요거는 이미 코란도 이모션에서 이 전동화를 시도했던 만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배터리와 주행거리일 것 같은데요. 코란도 이모션보다는 차가 큰 만큼 그래도 300km대 후반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연말 기준 유럽 수출도 노려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역시 해외 매체의 자료인데요. 토레스는 픽업 트럭으로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거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찾기 힘든데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무튼 토레스가 픽업으로도 나온다고 하면 사이즈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의 전장은 5095mm이고 스포츠 칸의 경우에는 이보다 310mm가 더 긴 5405mm입니다. 토레스는 4700급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700mm 정도의 공간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르노 오로치처럼 크기가 작은 픽업을 원하는 수요층에게 어필이 된다면 이 초창기 티볼리 때처럼 돌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차나 아니면 뭐 운전도 조금 편하겠죠? 토레스가 출시된다면 쌍용의 라인업도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크기나 포지션을 떠나서 등장 타이밍을 보면 21년 기준 11,194대를 판매했던 티볼리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8,468대를 판매했던 코란도를 대체하는 모델로 등장할지가 관건인데요. 여기서 홍시피셜! 저는 왠지 이 티볼리를 대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의미상으로 코란도는 쌍용의 아이콘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또 얼마 전에 또 코란도 이모션으로 전기차도 내놓은 만큼 코란도 라인은 어떻게든 심폐소생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코란도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티볼리의 경우 풀체인지할 여력은 없고 연식 변경이나 소규모 디자인 변경으로 힘 닿는 선에서 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뚜렷한 지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티볼리 풀체보다 개발비가 싸게 먹히고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한 토레스로 재미를 본다면 코란도 먼저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쌍용에겐 KER10 컴세트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토레스로 번 돈을 이 KER10 프로젝트에 투입시켜서 이걸 코란도 풀체인지로 이어간다 하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티볼리를 단산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지만 티볼리는 현재 쌍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인 만큼 티볼리는 뭐 딱히 뭐 수가 없지만 그냥 뭐 안고 가고 토레스를 일단 푸싱해서 코란도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티볼리를 풀체하건 뭐 어쩌건 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 피셜을 좀 더 이어나가 보자면 쌍용은 티볼리를 방치하고 토레스에 전념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아웃도어 열풍과 더불어서 소형 SUV 시장의 부흥을 이끌어냈던 티볼리의 성장 동력은 현재 녹록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구자가 후발 주자한테 밀려서 고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코시국도 길어지면서 캠핑 시장으로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캠핑 산업의 규모는 약 5조 8,336억 원으로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 2조 7,647억, 90.1%나 증가된 수치입니다. 즉, 소형 SUV로 캠핑을 시작한 인구가 점점 장비를 늘려가면서 이 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준준형 SUV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이는 2020년에는 약 19만 대 수준의 소형 SUV 시장이 2021년에는 12만 대로 떨어졌고요. 2020년 약 10만 대 수준이었던 준준형 SUV 판매량이 12만 대로 상승된 걸 보면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쌍용차가 거의 모든 것을 걸고 개발한 토레스를 역정당하고 있는 티볼리가 아닌 이제 곧 꽃이 필 준준형 SUV 시장에 던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렉스턴 로드칸 같은 이런 캠핑카 업계와 연계가 좋은 쌍용차의 특성과 이번 토레스의 캠핑 바리에이션을 감안한다면 부가 수익 창출성도 다분히 계산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토레스가 같은 파워트레인임에도 티볼리와 코란도의 위치에 뛰어든 이유는 분명 명분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의 자존심, 이 코란도는 코란도씨 이후로 티볼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질타를 받아왔었고 기존의 코란도 색채감도 많이 희석됐다는 평이 많았었는데요. 코란도가 먼 옛날 보여줬던 색채감은 정통 지프 타입의 차였습니다. 디자인부터 다부지고 각진 모습의 윌리스 지프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오프로드 성능까지 포텐셜이 높았기 때문에 국내의 오프로드 튜닝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모델이었습니다. 아직 그 향수를 잊지 못한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코란도 C부터 코란도 본연의 색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이유로 토레스는 코란도의 색채감을 일단 이어받아서 시장을 개척하고 이게 성공한다면 코란도를 모두가 기대했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일종의 선발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계의 강호인 쌍용이 오랜만에 내놓은 진한 SUV인 만큼 예전 무쏘나 코란도 때의 오프로드 명성을 되찾지 않을까 기대가 많은데요. 현재 토레스의 바디는 프레임 바디가 아닌 모노코크 바디로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디펜더도 모노코크로 나오는 마당에 시대적인 추세겠지만 이참에 모노코크 바디용 용품들도 좀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튜닝을 한다면 이 업스프링으로 차고를 높여야 할 것 같고요. 전용 리프트업 키트는 해외에 수출된 이후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레스는 쌍용에 있어서 부가수익 창출까지 고려된 차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전용 액세서리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디펜더식의 패키지 묶음 형식일 것 같은데요. 익스플로러 팩, 어드벤처 팩 같이 무슨 팩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내의 많은 오프로드 튜닝 업체들과 연계해서 렉스턴 로드칸처럼 생태계도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스노쿨도 옵션으로 판매하고 루프렉도 스타일이 많고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아이폰 같이 꽤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토레스가 잘 풀려서 예전 코란도처럼 3도어도 출시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신에서 재미난 거를 발견했습니다.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레스에 오프로드 액세서리 패키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를 쌍용이 직접 전한 건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파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정보들은 이제 사전 계약까지 3일 정도가 남아서 그런지 큰 건 없는데요. 외관은 하도 많이 포착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실내 정보가 조금 더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어부터 인스루먼트 패널, 즉 도어부터 계기판 부분까지 앰비언트 무드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하고요. 색상은 총 32가지라고 합니다. 또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쌍용차의 커넥티드 서비스인 인포콘과 다양한 부가 정보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토레스의 출시일은 6월 13일입니다. 13일에 사전 계약이 시작되면서 실제 생산되고 돌아다닐 것은 한 7월 달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7월 달에는 페이스 리프트가 된 셀토스가 출시되는 시기와 겹칩니다. 만약에 제가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하는 입장인데 근처에 다른 집이 개업을 하면은 기분이 조금 안 좋잖아요. 표면적으로 기아가 쌍용에 비해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겠지만 쌍용은 엄청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셀토스가 출시되면 토레스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둘 다 출시가 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둘의 가격군이 어느 정도 겹치다 보니까 덩치 큰 것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련된 걸 살 것이냐 그 사이에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토레스라는 이름은 파타고니아에 위치한 산의 이름입니다. 탐험가들의 로망과 선택받은 모험의 땅인 이곳에서 토레스의 영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 무쏘다, 코란도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 쌍용은 티볼리나 코란도나 무쏘가 아닌 새로운 이름 토레스를 선택했습니다. 모험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쌍용의 모험이 아무쪼록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레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